저도 좀 여쭙고 싶고, 비타민C가 진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동맥 주사로도 같이 좀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좀 묻혀졌어요. 묻혀졌다가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 닥터지안의 멤버이시면서 지금까지 얼굴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아주 우리 사실 별명이 있어요. 닥터지안의 AI. 그런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각선희 선생님?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의사이자 한의사시잖아요. 예, 네. 복수 면허를 갖고 계시고, 의사가 먼저 되셨어요? 한의사가 먼저 되셨어요? 의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의사를 먼저 하시고 네네. 또 한의에 들어가서 또 한의사 하셨고, 네네. 그 합쳐서 학교를 12년 다니셨나? 네? 한의대는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기 편입해서 때문에 들어가서. 4년. 10년을 학교를 그렇습니다. 다니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다니셨습니다, 학교를. 네. 예, 그래서 의사, 한의사 복수면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활동이라보다 그냥 취미 활동으로. 그래도 뭐 혼자서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그러시던데. 그건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정도니까 길라잡 이처럼 따라서. 이게 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르는 거를. 그래서 저희 우리 닥터지안의 AI로 통하고 계신 우리 곽상윤 선생님 모셨고요. 곽상윤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같이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학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이렇게 닥터지안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냥 눈인사라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곽상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는요,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비타민C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타민C가 과연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선희 선생님께서 좀 근무하고 계신 곳도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네네. 또 그런 쪽에 그 치료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네.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변에서 아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네. 꽤 많이 최근에는 네. 아마 더 부쩍 늘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2011년 이후에는 좀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치료율이 오히려 좋아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암을 한번 진단받고 네. 이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점점 이제 누적이 돼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한 2017년 기준으로 한 186만 명 186만 명 정도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암을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거나 네. 이제 예전에 받았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꽤 많이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최근 통계적으로는 네. 발생률 자체는 조금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암 치료 과정이 워낙 힘들잖아요. 네네. 네, 뭐 수술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이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이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보완 치료법들이 또 많이 지금 같이 하게 되면서 이 비타민C를 가지고 이 비타민C 고용량, 메가도즈 요법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여쭙고 싶고, 비타민C가 진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제 비타민C가 네. 암 환자분들한테 쓰여지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타민C가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정말 이제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지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본인이 평가한 그런 건강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삶의 질이 또 암 환자분들의 그 나중에 예후, 그러니까 이런 치료 효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타민C를 이제 경구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맥 주사로 투여해서 이런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보고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과연 그러면 이게 비타민C라는 것이 과연 이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이게 이제 다른 항암제를 방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 역사를 한번 간단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아주 그래도 늘어날 수 되게 있지만 너무 재미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역사 한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도 네. 궁금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걸 네. 치료로 사용하려면은 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C라는 것이 처음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한 게 193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네. 그때 오래전에 거의 한 90년 전인 것 같으네요. 네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처음 이제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따로 있고 그거를 받아서 만드신 분은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 산업적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술을 처음으로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은 이 타데우스 라이시 스타인이라는 분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네. 노벨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네. 아마 최근에 그 언론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광고하는 비타민 그 많이 들어오셨죠? 네, 네, 네. 그 유명한 개그맨, 예, 예. 유머 개그맨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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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분이 광고하는 그 회사에서 쓰는 비타민 C 원료도 네. 사실은 이때 1933년도에 이 당시에 이분이 개발했던 그 방식을 계속 이어서 그 영국 DSM사라는 그 회사인데 그쵸, 그쵸. 그 회사에서 DSM 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렇군요. 역사가 오래됐고 오래된 회사구나. 그렇죠.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맥주사로 맞으시는 그 원료가 사실 그 회사 걸 많이 쓰거든요. 그 회사 거를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비타민 C가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필드에 있는 의사들도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고 싶고 하는 욕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들이 발표된 거를 보면 네. 1940년대, 50년대부터 네. 이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이제 먹거나 아니면 정맥 주사를 주사를 놓거나 맞아서?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꽤 네. 오래전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 보고가 되긴 됐네요. 그렇죠. 되게 오래전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고 이게 이제 많은 이슈를 사실 몰고 온 거는 1970년대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비타민 C의 대부죠. 네네. 라이너스 폴링 박사.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뭐 노벨 화학상도 받으시고 맞아요. 네. 또 그 저기 반전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네. 받으신 걸로 유명하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약간 괴팍하신 그런 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미국 사회에서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요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일반 과학자들로부터 뭐 그 말년에 노망이 들었냐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욕도 좀 들으셨구나. 예,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네.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이오 클리닉 유명하잖아요. 네, 메이오 클리닉 다 메이오 알고 클리닉.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1979년도하고 85년도에 이제 비타민 C를 이때는 암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사는 아니고 이제 먹는 걸로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도 메이오 클리닉에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자료 조사 같은 거 하면서 보면은 그때 메이오 클리닉도 원래는 그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네, 이분이 그 미국 사회에서 네. 워낙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 NIH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때 어떻게 해서 아마 연구가 실행이 됐는데 네. 사실 연구가 그렇게 실행이 됐으니 네.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여기 대주군 모집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보는 NEJM에 또 실렸어요. NEJM에? 네네네. 네. 그 이번에 네. 코로나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저널인데.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의사들한테서는 멀어졌죠. 그러죠. 네. 네, 유명한 효과가 없다고 저널에. 나와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이거는 정맥주사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당시엔 사실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정맥주사로도 같이 네. 좀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좀 묻혀졌어요. 묻혀졌다가 이게 이제 반전이론. 언제요? 그게 이제 2004년도에 그 미국 NIH,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 국가에서 이제 그 펀딩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대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NIH에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 비타민 C가 그러니까 먹었을 때하고 우리가 주사로 놨을 때하고 이 몸 안에서 그 전혀 좀 작동 방식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먹어서는 여기 연구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먹어서는 최대한 그 농도 그 단위가 있긴 하지만 220도 잘 안 넘어가거든요. 혈중 농도를 올리기가 어렵죠. 네네. 먹는 것 같고는. 먹는 거는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자루로 먹어도 이 장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네네. 주사는 그냥 바로 집어넣으니까. 혈관으로.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3g 정도를 네. 입으로 먹어서는 이게 혈중 농도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그러니까 최대 200을 잘 넘어갈 수가 없는데 200? 네.
근데 넘어갈 수 없는데 만약에 3g을 주사로 맞는다. 그러면 이거 한 8배 이상 올라가요. 8배까지. 네, 농도가 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네. 아, 그래? 그러네. 그럼 농도가 올라가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2007년도에 또 똑같은 NIH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는 네. 우리가 비타민C가 그동안 계속 알고 있는 것은 네. 비타민C는 그래. 뭐 피부과에서도 왜 구추름 그렇죠. 예전에 뭐 여러 가지에 도움 되잖아요. 이온 피부에도. 토퍼리스도 했었고 네.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우리가 또 계열병이라든가 네.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출혈을 하거나 이런 부족했을 때 이런 결핍 증상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영양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작용, 그 본래의 그런 작용은 알려져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대량으로 고용량으로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체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사실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나온 논문이 이게 비타민 C가 고용량으로 들어가니까 이름은 항산화제를 달고 있지만 이게 몸 안에서 오히려 산화제로 작용을 해가지고 산화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산화수를 만들어낸다.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낸다. 네, 그렇죠. 네. 과산화수를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암세포를 사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연구 결과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상당히 그래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이렇게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러니까 암 치료가 됐다라는 이제 증례 보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그 경북대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네. 그러니까 유방 환자분들이 많이 쓰는 네. 뭐 타목시펜이라든가 허셉틴 같은 그런 그 치료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치료제들한테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을 같이 썼더니 네. 그러니까 더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고용량 비타민 C는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뭐 의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그 정도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 보통은 이제 이렇다고 해서 내가 맞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태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치의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그 적용을 해보는 방법도 한번 그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정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도 계속 조금 이런 얘기 좀 더 해주실 거죠? 네네, 조금 더 네, 다른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비타민 C 고용량 선택적이긴 하지만 항암 효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해주셨는데 우리 박선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저희가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닥터 제안의 AI면서도 또 두 번째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